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산 전시 2개 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이 DX 코리아, 카덱스 전시였습니다. 이 두 현장을 모두 취재한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자, 두 현장 모두 취재하고 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2개의 방산 전시가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가 진행됐고 충남 계룡에선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 카덱스 전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두 전시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을 합치면 무려 540개 넘는 기업이 참여한 겁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선 드론과 그리고 무인화가 두드러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드론과 무인화가 핵심이었다, 특징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어떤 기업들이 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DX 코리아 같은 경우엔 수직 이착륙 드론을 선보인 니나노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선보인 드론은 이륙할 땐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상공에선 수평으로 비행을 전환해서 시속 약 100km의 빠른 속도를 내는 군사용 드론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담스테크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이 기업은 최대 30대 드론을 동시 탐지해서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장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잘 알려진 에어로바이러먼트의 공격용 드론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덱스 전시도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리포트가 있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풍산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형태의 다목적 드론이 전시돼 있습니다. 공통점은 저마다 폭탄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량 18kg에 달하는 이 드론은 3발의 고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에 탄약을 투하하는 방식인데 중장갑차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풍산도 탄약과 연계한 드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풍산은 미래 전투 상황과 전쟁 환경에 부합된 또 군의 요구가 있는 다목적 전투 드론, 탄약 투하 드론에 이번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 새롭게 이번에는 고정익 무인기 드론 타입으로 해서 탄두를 장착을 해서 자폭 기능을 강화시킨 탄두를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같이 위협적인 드론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나왔습니다. 드론 탐지 전문 기업인 토리스 스퀘어는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 탐지 레이더 일라이저 실물을 전시 부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이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저 레이더의 실물 모습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가 13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드론과 새, 차량, 선박, 구름까지 구분해 추적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작은 드론들 기준으로 전 세계 최장거리 탐지, 그다음에 탐지 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상 드론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토리스 스퀘어와 공동 부스로 참여한 휴먼 테크놀로지는 드론 탐지 레이더 사업 확대를 위해 공장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가 그 전체 체계에 대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체계들, 젠머, RCWS, EOR 관련된 통합 체계를 할 거고요. 그 국외 세일즈를 전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공장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방산 관련된 공장을 지방에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 등 드론 활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리포트 카덱스를 취재한 리포트를 보니까 이 풍산과 휴먼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이 나왔는데 특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풍산은 이번 전시에서 동축형 초소형 지능형 드론부터 다목적 전투 드론 등 다양한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고정익 자폭 드론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풍산 드론의 특징은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라인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드론 종류만 해도 10여 개에 달했는데 지난해 아덱스 전시에 이어 이번 카덱스까지 모델 수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이 휴먼 테크놀로지와 이 토리스 스퀘어는 이 공동 부스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이 드론 탐지 레이더의 실물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형 드론 기준으로 탐지 거리가
13km에 이르는 일라이자 레이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선 프랑스 방산기업 시라스도 함께 참여해서 일라이자 레이더 체계를 활용한 대드론 통합 체계의 시스템 운용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리스 스퀘어 같은 경우엔 올해 추진될 접적 지역 대드론 체계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방 지역의 대드론 방어 체계를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위아 등이 모두 노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 부스에서도 대드론 통합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화도 두드러졌다고 했는데 무인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전장에서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인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K9 자주포의 미래형 모델 목업을 이번 카덱스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LIG 넥스원도 무인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선보이는 등 무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LIG 넥스원 신익현 대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무인화 전력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카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주말에 이 계룡대에 있는 카덱스를 다녀왔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면 저도 이 대부분의 이 전시된 제품들이 드론과 관련된 제품들이 한 70~80% 이상 되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제 글로벌 추세와 이제 어떤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형태의 공격 시스템을, 드론 관련 공격 시스템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또 레이더와 관련된 어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석원 기자와 함께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